안녕하세요. 작가식택TV 이작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나저나 이제 눈길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다들 조심조심 하시고요. 오늘 준비한 얘기는요, 연말 결산을 좀 해볼까 합니다. 각종 TV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연말 시상식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 좀 연말 결산을 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우리 학습해 나감에 있어서요. 저 같은 경우도 한 해 이제 끝나는 이 12월 무렵이면은 항상 그 해를 돌아봅니다. 1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지? 2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지? 해서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다이어리 보면서 다이어리에 이제 중요한 것들 이렇게 기록을 해두기 때문에 다이어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결산을 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이거를 이제 달 단위로 한 달 단위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1월에는 이렇게 이랬고 2월에는 이랬다, 3월에는 이랬다 해가지고 주로 저는 성과 위주로 이제 돌아봅니다. 그래 1월 달에 내가 이것을 해냈구나, 2월 달에 이만큼 해냈구나, 그래 수고했어, 잘했어 하면서 이제 성과 위주로 이제 돌아보고 내년에는 더 으쌰으쌰 힘내가지고 더 분발해서 내년에는 여기까지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세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엄마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어떤 공부에 있어서도 어떤 학습에 있어서도 결산, 올 한 해를 좀 결산해 보는 어떤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카메라를 켜봤거든요. 역시 똑같습니다. 제가 했던 식으로 우리 아이들 이제 공부에 있어가지고 주요 과목이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그 세션을 마련하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저는 초등식에 있어가지고 어떤 경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험란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경험. 이를테면 이 경험에는 여행이라든가 어떤 체험 위주의 활동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경험, 그리고 운동 해가지고 5가지 세션을 마련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5가지 세션을 마련하고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국어부터 시작해서. 국어 하면은 이제 읽기, 쓰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읽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책들을 읽어왔는지,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책들을 읽어왔는지, 그거를 기록을 해두면 더 좋겠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책들, 아니면 서점에서 사온 책들 해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책들을 읽어 나갔다 하고 정리를 하고요. 이제 어떠한 책들을 읽어 나갔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써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문 읽기 또 역시 적어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독해 문제집 안에 있는 지문도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집에 이러이러한 지문 읽기 또한 이제 정리를 해두는 거죠. 읽기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분야의 어떤 책, 글들 읽어왔으면 이제 정리를 하고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쓰기 같은 경우는 일기장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있을 수 있고, 저희는 신문 읽고 나서 이제 정리하는 그런 어떤 습관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글쓰기 노트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학교에서의 숙제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엄마 숙제도 포함될 수 있고, 자기가 그동안에 그 1년 동안에 써온 글들 있잖아요. 당신 정말 힘겹게 써내려가는데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노트를 넘기잖아요. 하나하나 예전 노트들을 꺼내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느낌이 정말 새롭습니다. 어떤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글쓰기 노트 있잖아요. 논술 수업 시간에 써갔던 그 노트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은 반성을 해오게 되고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정말 처음 시간에 이제 노트를 썼을 때 정말 글씨도 엉망이었고 그랬었구나. 남학생들 같은 경우 좀 글씨 엉망인 친구들 많잖아요. 그 친구 또한 사실 그래 왔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좀 깔끔하게 써 넣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잔소리로 들었어요. 선생님의 잔소리로 들었고 엄마한테도 가서 선생님이 막 글씨
좀 잘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나 하면서 엄마한테 얘기하면은 엄마께서 야, 네가 글씨를 좀 못 쓰긴 못 써. 좀 잘 써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왔던 친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변화된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글씨뿐만이 아니라 글을 써내려가는 그런 어떤 쓰기 또한 뭔가 어떤 성장해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는 힘들었고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좀 잔소리로 들었는데 한 장 한 장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뭔가가 좀 뿌듯함? 뭔가를 해냈구나.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에 또 다른 어떤 마음가짐을 들 수 있고 그리고 바로 다음 해를 또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준비를 해 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따로 학원을 안 다니니까 집에서 이제 어떤 교재를 선정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교재를 적어두는 거죠. 이제 결산하면서 그래서 하이 잉글리시라든가 어떤 일기 쓰기 영어 일기 쓰기 교재 해가지고 이제 적어두고 이제 몇 페이지부터 이제 해 나가는 그것들을 이제 역시 이렇게 문제지 플러스 노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어느 정도 변화되고 발전했는지를 보아가는 거죠. 수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공비 수학 문제지 풀기, 센 문제지 풀기, 세상이 수학 문제 풀기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풀기에서 어떤 부분들에 힘들어 했는지 그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독 잘 틀리는 어떤 문제집, 어느 범위에서 많이 틀렸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수학도 역시.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 섹션을 또 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싶으면은 우리 부모님들 다이어리라든가 어떤 일정표에다가 아마 여행 갔던 기록들 혹은 SNS에다가 많이 기록들을 하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저희도 저희 아이와 같이 이제 SNS 이제 기록들을 보면서 돌아보는데 아이들이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게 막 추억이 돋는다 하면서 재미있다 하면서 더 봐요 하면서 막 그동안 엄마가 이제 기록해 두었던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그것들을 보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경험 주간을 따로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사니까 제주 안에서 이제 해변 안에서 여름에 이제 캠핑했던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육지에 전라남도 가가지고 캠핑을 했는데 그야말로 폭설에 한파가 밀려왔던 그때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캠핑을 했던 그 기억이 역시나 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여름 캠핑과 겨울 캠핑의 어떤 비교하기라든가 그런 시간도 가져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육지 여행을 또 떠났었습니다. 근데 제주라는 고장과 육지 이제 다른 지방, 전라남도 지방 이라든가 어떤 서울이라든가 여러 지방들의 특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을 좀 비교해 보는 시간, 그런 어떤 경험 주간, 나간 읍성을 방문하고 그러면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고요. 여행 이후에도 이제 기록하는 시간, 이야기하는 시간, 여행 중간중간에도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면 또 한 해를 결산하면서도 우리 또 이랬었지 하면서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또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의 어떤 느낌,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른 그 이후에 또 돌아보는 어떤 느낌 자체가 또 다른 어떤 생각들이 더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저희 아이와 또 엄마와 따로 이제 학습에 대한 어떤 결산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또 발표하는 시간도 가져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요 과목은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면 좋기 때문에
국영수를 이제 결산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초등 아이들이다 보니까 초등 시기에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다 해서 경험하기, 뭐 여행이라든가 체험활동 했던 이야기들, 그것들을 한번 결산해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어떤 체력 관리, 운동 또한 중요하잖아요. 운동하기에 있어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뭐 동네에서 자전거 타기라든가 아니면 뭐 줄넘기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또 기록하고 한 해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예전에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을 겁니다. 저희 아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제 5학년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3학년, 4학년 시기부터 스스로 이제 좀 학습을 이제 정리해 나가는 어떤 시간을 갖더라고요. 이제 곧 이제 수료식 있고 하면은 학교에서도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생활 통지표를 통해서 선생님이 정리해준 우리 아이의 학습 생활 결산이라면은 이제 아이 나름대로도 또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스스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나가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전 영상 보신 분이라면 좀 기억하실 텐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지를 풀더라도 뭐 80점, 90점 해서 문제집마다 이제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걸 이제 평균 해가지고 수, 우, 미, 양가 해서 나름대로 이제 수학은 뭐 우다, 뭐 수다, 미다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부모님도 이게 뭐 수, 우, 미, 양가일 수도 있고, 혹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5점, 4점, 3점, 2점, 1점 해서 이렇게 수학은 뭐 4점, 뭐 국어는 뭐 5점, 뭐 영어는 뭐 4점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종합해 보면서 원래 나는 이 과목에 있어서는 몇 점을 줄래?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아이 스스로도 또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면은 엄마가 또 같이 이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점수들을 또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받은 생활통지표에서의 어떤 비교, 아이가 내린 점수, 그리고 엄마가 내린 점수, 이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또 하나 더 플러스를 해주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초등 친구들이 문제집 많이 풀다 보니까 문제집은 잘 푸는데 좀 정리하고 기록하고 이제 노트 정리에 좀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노트 정리하는 어떤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래서 따로 이제 2022년의 기록, 뭐 2023년의 기록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 하면은 우리가 배움 노트를 정리하듯이, 배움 노트에서 힌트를 얻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배움 노트 정리할 때 어떤 것들 정리하나요? 먼저 이제 공부한 내용을 적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안에다가 어떤 교재라든가 공부한 것들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새로 알게 된 것, 그런 것 적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 알게 된 것, 내가 깨닫게 된 것, 그런 것들을 정리해도 좋고, 또 부족한 것, 부족한 것, 좀 보완했으면 좋은 것, 그것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예전에 제가 복습 일기 얘기했던 그 영상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서술형으로 길게 문장 형식으로 써 나가는 거예요. 국어 공부 같은 경우는 이제 책 읽기를 많이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 대신에 신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일주일에 2-3개의 지문씩 읽어 나갔다 해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좀 칭찬하고 싶다라든가 이렇게 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책 읽기에 있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뭐 이야기 위주의 책만 너무 읽어 나간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다, 다음에 좀 다른 분야의 책 읽기에도 좀 도전해야겠다라든가 이런 유의 어떤 글을 써 나가는 거죠. 이렇게 문장 형식으로도 이렇게 한 2-3문장씩으로도 적어서 기록을 해두고요. 그리고 또 키워드로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냥 한눈에 이렇게 딱 봐도 내가 뭐가 모자랐구나, 뭐를 잘해냈구나 하는 게 눈에 띄도록, 마치 카드 뉴스 정리하듯이 그렇게 키워드 형식으로도 정리하는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문장 형식 갖춰서 기록해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런데 저는 아이만 할 게 아니라 엄마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어떤 목표를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엄마 따로 이렇게 연말 결산 해보고, 아이 따로 연말 결산 해보고, 동생도 따로 한번 해보고요. 아빠도 따로 해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잘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리해서 끝이 아니라 또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원래 누가 그래도 목표에 많이 근접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것들을 이제 한 명 한 명 발표하고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엄마가 내년에는 이런 것들 추가해서 해보는 거 어때? 라든가 이제 형이 동생에게 나 이거 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너도 한번 이거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때? 해가지고 형이 또 동생에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말 결산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 한 해를 돌아보다 보면은요, 또 2023년 새로운 해가 두근두근 설렙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달려나가야 할지가 좀 그림이 그려지고 이렇게 목표를 세워나가면서 어떤 힘을 전해받는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잖아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급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2023년 되기 전에 한번 하나씩 정리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고요. 아이뿐만이 아니라 가족 같이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연말 시상식 하듯이 엄마, 아빠, 동생, 형 해가지고 같이 발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한 해 잘한 것들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어떤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